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결사반대를 하지 않을까 다들. 특성화된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작가님 보셨죠? 조금 더 가면 저 경론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km 정도의 학교를 걸어 다녔던 기억이거든요. 네, 같이 그 친구들과 같이 가면서 장난도 치고 또 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던 건데 사실 그런 것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2부제 수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거의 한 50명 정도 이렇게 좀 그 수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좀 있고. 초등학교 때 가장 큰 기억이 남는 거는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교가예요. 교가 잠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와우산 소나무들 꿋꿋이 크듯 나날이 의젓하게 자라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300명이 전체 학생 수가 300명이 안 돼요. 한 학년이 500명 가까이 됐던 게 이제 전체 학생 수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 아마 결사반대를 하지 않을까 다들. 우선 진짜 이게 폐교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전화를 했더니 폐교가 안 되려면 저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 문제는 신도시 지역이 갖고 있는 과밀학교의 문제, 기존 구주거지의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학교가 서서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 과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390개 교 중에서 지금 현재 한 9% 정도에서 178개 교가 6학급 60명 미만의 그 소규모 학교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거 패턴이 아파트로 바뀌고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신도시 지역 학교들은 수직 중축을 통해서 계속 학교가 과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결국은 고교 학점제 실시에 따른 학생들이 스스로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작은 학교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교육적 니즈를 소화시켜주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학교가 500m만 이상만 돼도 학교 세워달라고 난리예요. 충분히 좀 통폐합을 해서 빈 학교가 생긴다면 거기를 복합화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과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서 다른 어떤 뭐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통폐합을 이루어서라도 학교 수를 줄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지금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면 분교와 본교가 통합을 하면 20억을 줍니다. 그 분교에 있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폐합을 하게 되면 40억을 줍니다. 물론 한 번에 40억을 주는 게 아니고 10년간인가 기한을 둬서 꼭 필요한 데서는 쓰게끔 가능한 한 통폐합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중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분들을 만났어요. 왜 자녀를 이렇게 분교로 보내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학부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그 한 반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학생들이 28명이래요. 근데 그 28명을 책임지고 하다 보면 고르게 그 아이들한테 교육적 혜택을 다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놓고 보면 그분이 왜 그 학교를 보냈느냐. 한 반에 7명에서 한 8명 정도 되는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 대한 그 관심과 교육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이. 그 얘기는 일방 학부, 과밀 학교와
이 과소학교 간의 공동학부 지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게끔 그 제도적인 개방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작은 학교들만의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특화 학교라든지 또 문화 예술 특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밀학교의 학생 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원 중학교 예를 들으면 이제 그렇게 어려워져 있으니까 그 영어와 예술을 아주 특화로 다 해서 이제 아주 열심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꾸 소문을 듣고 전화가 와도 되느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학교의 그 규모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하여튼 특성화된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작가님 보셨죠? 조금 더 가면 저 경론이 일어나요.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기초교육, 기초학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독서 지능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을 했고, 이제 체력을 향상시켜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또 만들었고요. 또 지금 현재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고 하는데, 그 민원에 대응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행정 서비스가 다른 그 학생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민원인 담당자 보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든 사례들. 경론도 많았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 분야의 전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전반기 저희들 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떤 교육위원회보다도 진짜 알차게 보냈고 또 전문적으로 대들어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것이 진정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길인가, 우리 도민들이 좀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찬성 의견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저희 도의회와 또 교육청과 충청북도를 와 또 각 지자체를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더 나은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각 시군과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도민들께서 무슨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아니면 시군에 그런 내용들을 자꾸 요구하셔서 힘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누군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누군가 이야기가 되면 또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